그리고 오늘은 이거 하면서 제가 참고로 그 준비한 PPT가 있는데 등려군이에요. 등려군. 혹시 등려군 아세요? 아, 젊은 애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이 등려군은 아마 제 세대에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등려군은 그 뭐야, 다른 이름으로 테레사통이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 60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 세대도 아마 모를 거야. 근데 이 등려군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가끔 중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등려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 아버지 세대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일본이랑 교류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등려군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유학 갔다 오면은 친중파 되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중이라고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등려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여자예요. 요거는 위키피디아인데 잠깐 잘 안 보여서 가까이서 읽어야겠다. 이 본명은 덕리진, 등려군이고 데뷔 후 등려군으로 불렸고 영문 이름은 테레사텅인데 일본에서 활동할 때도 테레사탱, 그러니까 테레사 등으로 계속 불렸는데 이 테레사라는 이름은 원래 이 여자가 얘기할 때는 그 테레사 수녀, 그 아프리카에서 그 자원봉사 활동했던 수녀 있잖아요. 그 수녀를, 그 수녀님을 자기가 존경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등려군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세례명입니다. 그래가지고 테레사라는 세례명을 써서 그 자기가 그 활동할 때 썼던 예명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카톨릭은요 반공주의였어요. 원래. 그래서 원래 그 레이건 대통령 때 그 요한 바오로 2세 있잖아요. 교황. 그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키는데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암약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의 바티칸이랑 좀 달랐어. 그때 교황 그 바오로 때는 그렇게 보면 진짜 요한계시록 얘기가 맞긴 맞네. 응? 요한 바오로 2세가 마지막 교황이기도 하네, 진짜. 그런 걸 보면. 그때까지는 반공주의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 테레사통도 카톨릭이지만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 아니야.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카톨릭 신자였지만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가족 경력이 나오는데 이게 1953년 타이완의 원린현 바오중합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하북성, 모친은 상동성 출신으로 양친 모두 대륙 출신이다. 부친은 원래 국민혁명군, 그러니까 국민당 군대예요. 직업군인으로 국공내전 이후 타이완으로 이주했다. 그의 역량인지 군 이문 공연에 열심히 활동하였고 중화민국에서 그 군인들의 연인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등려군이 그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어요. 여기서 위문 공연은 대만 군인이에요. 대만. 중화인민공화국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원래 그 국공내전 때 공산당이랑 싸웠던 그 장교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었는데 전쟁에 패하면서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대만에서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도 그 아빠가 군 출신이니까 아빠 따라다니면서 군부대 위문공연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노래도 잘하고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군부대 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등려군이 42살에 죽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천식이에요. 근데 전 절대 안 믿어요, 그거. 천식이 아니라 암살당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공산당한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었냐면은 잘 안 보이게. 왜 안 돌아가? 이게 재밌어요. 이 사건이 등려군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엄청나게 유명했었던 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김혜자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 막 싱가폴,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프랑스, 일본, 하여튼 엄청나게 그 지역에서 유명했는데 이게 1979년에 위조 여권 사용으로 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그 잡힙니다. 그러면서 그 등려군의 인기가 팍 한번 꺾여요. 그게 희한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동남아시아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등려군의 아빠가 국민당 장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뭐가 있느냐? 이 좌파들이 항상 우파 유명한 사람들, 좀 대성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위인들을 공격할 때 쓰는 논리가 친일파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써먹죠. 좌파 애들이 뭔가 이렇게 좀 공격할 때 항상 친일 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너희 친일파 새끼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 등려군을 친일파 논리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등려군을 완전히 매국노로 몰아버려가지고 이 여자의 가수 활동을 끊어버려요. 그게 왜 끊겼느냐? 여러분 그 대만이라는 나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 대만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인데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공내전에서 지고 대만으로 망명한 이후에 그 정식 국가에서 이게 잘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만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사관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대만은 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최근에 바티칸도 떨어져 나갔잖아요. 중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면서 대만 버렸다고요. 해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려군 같은 경우는 해외 공연이 많은데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대만이 국가가 아니면 중국 여권이 이해돼. 중국 여권 못하죠. 이 사람 우파래니까. 우파인데 중국 빨갱이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안 해주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3국의 여건이 필요하다고. 뭐야?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화교들이 많은 동남아시아 여권을 쓴 거죠. 그게 인도네시아지. 근데 인도네시아 여권 써갖고 일본 공연 다니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새끼 쪽발이한테 공연할 때서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가수 생명 끊어버렸다고.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중국 애들의 공작이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갖고 등려군이 한번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제가 봤을 때 왜 그 공작이라고 보냐면은 그 등려군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 유엘량 따이비아 워디신이라는 게 있어요. 월량 대표 워적심. 한국 발음을 하면 있어요. 월량 대표 워적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하일군 제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하일군 제례, 그러니까 하일 언제, 하일군 임은 제례 다시 오는가, 언제 내님이 다시 오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일종의 사랑가죠. 내님이 언제 오시나. 근데 사실은 그 노래는 사랑의, 그러니까 자기 연인이 언제 오냐라는 노래를 암시함과 동시에 사실은 누구냐면 장개석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내전에서 2차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이가 본토를 잃고 대만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언젠가는 본토 수복을 위해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울분을 삭히면서 도망가거든요. 그랬는데 등려군이 집안이 군 출신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집안도 고토 수복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래서 이 등려군이 그 스파이였어요, 사실은. 대만군 스파이였습니다. 그래서 등려군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그 누구였더라? 내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여자 혹시 이름 아세요? 아, 릴리 마레이라고 있어요. 릴리 마레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릴리 마레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군 여자지만은 연합국 쪽에서도 막 노래를 들었던 여자가 있어요. 릴리 마레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연합국 애들에게 그 전적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많이 했던 여자거든요. 그 등려군의 역할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등려군이 그 하일군제의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장개석,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우리를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암시적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등려군의 노래는 중국에서 금지곡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려군의 노래는 프로파간다적 목적이 아주 강한 노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그 서민들은
몰래 다 들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써 있냐면은 요 세 번째 카테고리에 중국 대륙에서 금지곡이었던 그녀의 노래는 낮에는 등소평, 밤에는 등려공. 그래서 바이텐 팅 덩 따른더,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완샹 팅 샤오덩더라고 해서 말이 돌 정도로 중국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어 수많은 소문과 유언비어, 특히 콘서트에 관한 소문이 많았다. 뭐 등등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 원래 양안관계 해소 후 실제로는 그 공연을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은 천안문 사태를 야기한 공산정부에 실망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등려군이 천안문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실현을 당해요. 그래갖고 또 공연을 못하게 온갖 제재를 다 받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홍콩 반환되고 막 이런 여러 사건 때문에 결국 그 등려군이 프랑스로 망명 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녀가 죽었다는 소문은 90년, 91년도에도 돌았었다, 이런 유언비어가 나왔다 하잖아요. 왜냐? 중국에서 이 여자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계속. 그래서 도망쳐 다녔었다고. 그러다가 결국 95년에 죽습니다. 천식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냥 천식이 아니라 무슨 뭐 이게 음식을 먹어서 뭐 위 어쩌고 저쩌고 무슨 천식이라고 그러는데 의학 용어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걸로 의한 천식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먹어서 생긴 천식이라 그러는데 뭐 독약을 줬나 보지 뭐. 어? 급성 천식이래요. 급성 천식. 그래서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죽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빨간색 천 노래들인데 이게 유명한 노래들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노래들은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갖고 제가 있는데 제가 중국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에요. 근데 이 중국 노래들은 다 예전에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여기 베이징어라고 돼 있죠? 이 북경어로 돼 있는 노래들이 등려군이 다 중국을 그 민주화 시키려고 만들었던 프로파간다성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퍼뜨렸어요. 의도적으로.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예전에 밤에 이렇게 중국 민간 사이에서는 많이 퍼뜨려져가지고 중국 사회를 많이 뒤흔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이 등려군을 죽이고 싶어 했었어요. 등려군 한 명에 거의 대만군을 맞먹는 진짜 위력으로 중국 사회를 뒤흔들어 버렸거든. 그래서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91년도 소비에트 붕괴되는 시점에 중국도 공산당이 무너질 뻔했어요. 등려군 노래 때문에. 그 정도로 등려군의 노래는 파워가 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민나노는 제가 몰라서 잘 안 들어요. 그 다음 맨 밑에 보면은 뭐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이것도 노래 좋아요. 이거 일본어인데 이거 좋아. 그 다음에 이별의 여정, 이거 나중에 한번 인터넷상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재밌어.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등려군이 애인이 누군지 아세요? 등려군의 애인, 첫 번째 애인 어디 볼까? 등려군의 첫 번째 애인 아는 사람 안 나오나? 등려군의 첫 번째 애인 나오네. 성룡. 맞습니다. 성룡이에요. 등려군의 애인이 성룡이었어요. 네. 근데 등려군의 애인이 성룡이었는데 결국 헤어집니다. 헤어진 이유가 뭐였느냐? 이념 차이예요. 이게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을 거예요. 성룡은 배신자라고. 내가 성룡은 홍콩인이고 등려군은 대만인인데 뭐 어쨌든 둘 다 중국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공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룡은 등려군이 그 친대만적, 그러니까 반중공적이라는 걸 알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헤어지기로. 왜? 출세하려고. 출세를 위해서. 아까 나왔잖아요. 등려군은 그 대만의 장교 출신 집안의 딸로 태어나갖고 대만 군인을 위한 위무공연을 다해서 대만 군인의 소녀라고 불릴 정도로 그 대만 군인들 사이에 아주 그 위문공연으로
굉장히 인기가 명성이 높은 여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거에 그 반공의식이 철두철미했던 여자거든요. 그리고 천안문 사태를 대놓고 비판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또 그 중국의 그 민주화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했던 여자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아주 눈에 가시같이 그 찍혔던 여자고, 그런 것 때문에 인도네시아 비자 발급 이런 문제로 공연조차도 할 수 없게 박해를 많이 받았던 여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룡이 그 3명의 여자를 새겼었다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그 중에 성룡이 제일 좋아했던 여자가 등려군이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새겼던 여자들 애인 중에 제일 자기가 좋았던 여자는 등려군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 이 등려군이 갖고 있었던 그 반공산당 의식, 그 반공 의식 때문에 결국 헤어졌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성룡이 그랬던 이유는 출세 때문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성룡이 옛날 때 가난했어요. 그 옛날 이소룡 영화 보면은 성룡이 아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성룡 영화 보시면은 성룡이 아역으로 나와가지고 이소룡한테 존나 얻어 터져서 막 쓰러지는 악역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룡이 옛날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도 한때 살고 그랬었어요, 성룡이. 그리고 주로 이제 스턴트맨도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스턴트맨으로 많이 나오고 가난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룡은 자기가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그 반공주의자였던 등려군과 헤어지고 출세를 선택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아니다. 2001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 2008년 올림픽이 결정되고 베이징시에서 그 퍼레이드, 그 북경올림픽 그 확정된 기념 퍼레이드를 할 때에도 성룡이 북경시에 와가지고 그 북경올림픽 그 된 거를 그 기념하는 축사를 할 때에 딱 했던 말이 뭐냐.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안녕하십니까, 뭐 성룡입니다. 뭐 2008년 북경올림픽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마 보통적인 말일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그 당시에 성룡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성룡입니다. 중국인으로서 2008년 북경올림픽 게임을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저 새끼가 왜 중국이라는 말을 왜 하지 그랬다고요. 그건 지가 중국인이지 아니야?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성룡 홍콩인이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홍콩 사람이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를 듣는 홍콩 사람들 입장에 비수를 꼽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배신 때리네, 내가 막 그런 생각했다고요. 그래갖고 옛날 때 내가 그래갖고 그 갔다 오고 나서 홍콩 그 성룡 좋아하는데 저 새끼도 배신자야, 내가 막 그러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 중국 가는 그 유튜브 있어요. 그 차이나 언센서드라고. 거기서 보니까 성룡이 뭐 미국에 배신 때리고 뭐 중국에 붙었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풍자에서 만든 영상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성룡이 이 젊은 시절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출세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줄을 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공주의자였던 이 테레사텅하고 등려군하고 그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념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 등려군은요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싸움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등려군 노래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부드러운 노래예요. 근데 그 뭐가 무서웠냐면은 중국이 망할 뻔했어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그 등소평이 그 각 그 백묘흑묘론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경제 성장을 시키면은 중국 인민들이 배부른 돼지가 되면서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그냥 쭉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안 되고 자유화의 물결에 중국도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거를 막 사람들이 요구했다고요. 거기에 거의 한 80%의 영향은 미국의 팝송이라던가 그 햄버거가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 그런 거 몰랐어요. 왜? 햄버거 먹을 돈이 있어, 청바지 살 돈이 있어, 그런 건 몰랐다고. 팝송도 못 들었어요. 팝송이 어디 있어. 다 이게 등려군의 노래였다고. 그래서 얘 노래 때문에 중국이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 95년도에 의문사를 한 건데, 90년, 91년도에도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중국이 진짜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때가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졌고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됐거든요. 90년, 91년도에도 등령이 죽을 뻔했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했었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효과적인 무기는요. 물론 무기 개발도 있지만요. 노래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노래. 왜냐면은 이 노래는 자유주의를 대변합니다. 자유주의를. 그래서 옛날 때 제가 미국 친구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 재즈가 들어가면 망한다. 중국에 재즈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국의 재즈, 그 다음에 뭐죠? 흑인들 힙합 배틀하는 거 있죠? 뭐 서로 막 얘기하고 까우는 거 있죠? 1대1로 나가고. 그거 퍼지면 망한다, 중국은. 왜냐? 자유주의거든요, 그게. 보통 클래식 같은 오케스트라, 교향곡 같은 거는 한 40명씩 관현악이 있으면서 지휘자가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공산당체계 같은 거 아니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퍼져가지고는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재즈 같은 거, 즉 연주자들이 여러 명이 자기들 느낌대로 막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규칙 없이. 그리고 랩도 그런 막 자유롭게 하는 랩들. 그때 느낌에 맞게. 이건 자유주의거든. 이런 게 퍼지게 되면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틀을 벗어난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 통제가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이 퍼지면 중국은 망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북한도 똑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그러한 음악이 퍼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악이 퍼지게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류가 퍼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음악이 중국에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된 음악이 다시 압록강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건 또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한국 음악이 북한을 쓰러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용한 도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들으면 총살시킨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뉴스타운에서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저기 휴전선, 군사 분계선에다가 대형 스크린으로 포르노를 확 틀어버리면 망한다고. 그 다음에 소녀시대 같은 거, 그 걸그룹들 음악 24시간 틀어버리면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왜? 뒤집혀요, 걔네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느냐? 이 대만 같은 나라도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실패는 했지만은 거의 기둥뿌리를 흔들어 버릴 정도로 인구 2천만의 대만이 중국 13억을 상대로 진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자 한 명이.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북한에 갔던 북한 공연단들 뭐 했습니까? 예? 예? 가갖고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뽀뽀하려고 난리 개지랄을 떨었잖아. 예? 그리고 또 누구였더라? 북한 군복 입고 뭐 춤춘 그룹도 있잖아요. 그 누구지? 내가 우리나라 노래를 잘 안 들어요, 내가. 왜냐면 노래 가사가 개떡 같아가지고 안 들어요, 내가. 안 듣는데 인민복 입고서 또 춤춘 애들도 있었잖아. 이게 누구야 도대체? 안 나오네? 어쨌든 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어? 거기서 왜 인민복을 입어? 응? 거기서 인민복을 입지 말고 그냥 힙합복을 입어야 돼. 차라리 그럴 바에요, 차라리. 그리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면 그걸 본 애들이 변한다니까요. 그걸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남북 공연을 통해서 북한 엘리트층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인데 왜 문재인은 북한 입맛에 맞게 공연을 해줄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류의 무기, 노래의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마크로스 보셨어요, 혹시? 마크로스 영화 보면은, 애니메이션 보면은 에일리언들을 노래로 조져버리잖아. 요즘 애들은 모를까, 그거? 옛날 거 있는데, 그거. 거기 보면 거기서 노래로 죽인다고, 에일리언을. 아이 오브 에떼 마스크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노래들을요 많이 퍼뜨려야 돼요. 북한에다가. 예? 그리고 이 북한 정서에 맞게끔 하는 노래를 퍼뜨려야 돼요. 북한 정서에 맞게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노래 있잖아요. 걸그룹들. 너무 이질적이야. 북한 애들이 봤을 때. 등려군 노래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노래 가사. 저는 가사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저는 가사가 안 좋은 노래 안 듣습니다. 예. 요즘 팝송, 요즘 한국 노래 안 듣는 이유는 가사가 더러워서 안 들어요. 저 가사 들어오면 아예 안 들어요. 가사가 의미가 없어. 제가 듣는 등려군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단원 인장구 딴유엔 런창지오라는 거. 요거를 제일 좋아해요. 요거.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거는 원래 그 송나라의 소동파 시에다가 이거 개작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노래로. 이 노래 가사가 좋아.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 애들을 무너뜨리려면요. 북한 애들도 공감할 수 있는 노래 가사에다가 리듬을 입혀서 퍼뜨려서 걔네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감성팔이. 인간은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이기도 하거든요. 이 감성을 건드려주면 진짜 잘 무너져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좌파에 넘어간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 감성팔이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 우파 사람들도 이 공작할 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등려군 같은 그런 우파 연예인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줘야 되고 이효리 같은 여자가 우파에서 얼마나 좋아. 어? 북한 벌써 망했지. 어? 옛날 때 애니컬 광고할 때도 같이 가서 찍고 했잖아요. 그 북한의 그 유명한 애들이랑. 그때 가다 한 가닥 뒤집어 버렸으면은 북한은 그때 벌써 끝났다고요. 등려군은 중국 공산당이 무서워서요. 등려군이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단 한 번도 공연을 못 해봤어요. 중국 공산당이 거부했습니다. 공연을 못 시켜도 왜? 그 여자가 잘못 공연했다가 중국 뒤집힐까봐.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 정도라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왜 공연을 하는데 북한이 왜 안 망하지? 안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가서 김정은이랑 악수 못해서 환장하고 인증샷 찍고 병신짓 하니까 그런 거야. 응?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좌경화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소신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했다면 이런 일은 안 발생했겠지.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연예인이 꼭 공부를 잘해야만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학벌 그거 아니라도 상관은 없거든. 저희가 어저께 강의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학연 효연질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아니 노래 잘하는 것도 능력인데 아니 능력 대학을 좋은데 못 나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응? 근데 북한 가서 왜 그런 걸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 했었어 완전 북한 뒤집었는데 단 한 명만 했더라도 단 한 명만 그 짓을 했더라도 공연 바로 중단됐을 텐데 북한에서. 그래서 이 등려군이라는 여자는 거의 국민당의 그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스파이였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여자가 95년에 죽는 바람에 좀 끝났는데 이 여자 인생은 그래서 별로 좋지가 못해서 굉장히 불운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정우성 나오네. 그래 이런 정우성 같은 병신 같은 새끼들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개념 있는 배우 한 명만 나오면 망해요 북한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등려군 한 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못 이겼다니까. 그렇잖아요. 연예인 한 명은 스타예요. 연예인이 인기 있는 연예인은 거의 교주예요 교주. 그렇잖아요. 뭐지 방탄소년단 이런 거 하나 뜨면 난리가 나잖아. 교주라고. 거의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애가 반공의식이 있어봐. 북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지.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에이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전략이 없어. 프로파간다도 없고 한류를 이용해서 중국을 한국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전략도 없고. 에이. 가방끈 짧은 새끼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가방끈 짧아도 애국심은 있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 일으킨 사람들 중에 40%는
농민이었어요. 농민. 양반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가방끈 짧은 거랑 애국심 상관이 없어. 예. 그거는 교육이에요, 교육.